안녕하십니까. 2조 스트로크와 FES 그리고 설정한 썸노트 케이스에 대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의 출혈 및 허혈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의식소실 및 운동마비, 지각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의 여러 가지 징후가 24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신경계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먼저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맥정기형 등으로 발생하며 혈관벽이 파괴되어 뇌조직 내에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의 폐색으로 인한 뇌혈류가 감소되어 뇌조직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뇌혈전, 심장질환, 뇌동맥 폐색 등으로 발생하게 되며 주로 색전증과 혈전증이 원인이 됩니다. 뇌졸중의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당뇨, 흡연 및 음주, 자식 생활이 있습니다. 뇌졸중 시 나타나는 증상들로는 반신마비, 반신감각장애,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능력에 장애가 생기는 실어증, 발성기관에 생기는 기능 이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구음장애, 근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군의 상호 협조가 유지되지 않고 원활한 운동에 장애를 받는 운동실조, 그 외에 시야, 시력장애,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음식물이 입에서부터 위로 통과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는 연화장애, 그리고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평가 방법으로는 총 9가지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정신상태 검사, 감각 검사, 반사 검사, 관절 가동 범위 검사, 도수 근력 검사, 근긴장도 검사, 균형 검사, 보행 검사, 기능적 수준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각 검사의 세부적인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뇌졸중 진단 방법입니다. 먼저 CT는 뇌졸중 진단을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검사법으로 X선을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체의 단면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검사 방법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뇌출혈 여부를 신속히 감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MRI는 CT와 함께 뇌졸중 진단 시 많이 사용되는 검사로서 자기장을 이용하여 몸의 단면 영상을 얻습니다. MRI는 CT보다 초기의 뇌경색 혹은 작은 크기의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뇌종양 등 다른 진단과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다음 혈관 조영술은 X선을 투과시키지 않는 조영제를 혈관 속으로 주입하고 X선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혈관의 영상을 찍는 검사법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내부로 초음파를 발사하고 이것이 신체 각 조직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영상으로 구성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진단과 평가를 위해서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가 이 두 가지 검사가 주로 사용됩니다. 부정맥 검사는 심장 부정맥을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전도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심박세동과 같은 심장 부정맥이 있으면 혈전 생성이 일어나 뇌졸중 위험이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발견되면 뇌경색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FES 기기에 대한 치료 기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FES는 상위 운동신경 손상으로 ADL의 회복을 촉진하는 저주파 치료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수의적인 근육의 수축이 원활하지 못한 근육에 전기 자극을 가하여 기능적인 움직임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근육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근육의 위축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근육의 기능 퇴화 방지 또는 재교육, 근력과 근지구력 증진, 순환 증진, 경직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해당 기기는 편마비 환자의 보행 기능 훈련, 현마비 환자의 경관절 아탈구 치료를 위한 기능 훈련, 척추 손상 환자의 관절 가동 범위의 유지 및 증대, 보행 기능 훈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ES 기기의 특성입니다. 먼저 파형은 환자가 치료 시 느끼게 되는 감각의 편안함과 전해질 화상의 유발 여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대부분 신경근육 전기 자극에서는 직사각형 대칭 이상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폭의 경우 환자가 근수축이 나오도록 설정해야 하며
자극진 폭이 증가되면 전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문턱값이 높은 작은 지름의 신경섬유들이 부가적으로 흥분해 근수축에 참여하는 운동 단위의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자극에 의해 발생되는 근력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치료사가 원하는 근육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전류 강도는 환자마다 피부 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치료사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근육 반응과 환자가 참을 수 있는 감각의 범위 내에서 전류 강도를 조절하면서 치료해야 합니다. 주파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커질수록 연축 반응이 중복되어 좀 더 강한 근수축이 일어나지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동원되는 운동 단위의 수가 더 많아져 근피로가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신경근 접합부 수준에서의 신경근 피로를 줄이기 위해 목적에 따라 주파수를 적절히 제한하여야 합니다. 위상기관과 맥동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기능적 전기 자극기들은 0.2에서 0.4ms 범위의 이상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근수축을 유발시킬 때 0.3ms의 위상기관이나 0.05ms나 1ms의 위상기관보다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0.05ms의 위상기관을 갖는 파형은 근수축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우 큰 진폭을 필요로 하며, 이것은 통증과 관련 있는 작은 지름의 구심성 섬유를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1ms의 긴 위상기관을 가지고 있는 파형은 근수축을 위한 전기 자극 시 운동신경 및 통증 감각신경 모두를 자극하여 근수축과 함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맥동기관 역시 자극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맥동기관이 짧을 때는 진폭을 높게, 맥동기관이 길 때는 진폭을 낮게 조절하여 줍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적 전기 자극기들은 20에서 500 마이크로세크의 맥동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200에서 400 마이크로세크의 맥동기관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경사시간과 경사변조에서는, 경사도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여 0점에서 최고점에 도달하거나 또는 최고점에서 0점으로 되돌아올 때 얼마나 혹은 늦게 상승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때 걸리는 시간이 경사시간이며, 경사도를 잘 이용하면 수위적인 수축과 매우 흡사한 근수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시간과 경사변조의 경우 기능에 맞게 느리게 혹은 빠르게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환주기는 기능적 전기 자극 시 근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자극 매개 변수로, 이러한 순환주기는 근육의 수축 시간과 단락 시간을 결정하는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 시간은 근육이 수축한 후 이완되면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므로, 단락 시간이 너무 짧으면 근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효율과 근피로를 고려하여 1대1에서 1대5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서브젝티브에서 성함은 박예준으로 나이 45세의 남성에 직업은 택배기사이며 발병일은 2022년 11월 22일입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에서 휴식 중 갑작스러운 라이트 아웃맨레그의 마비와 레프트 아웃맨레그의 강한 저림으로 응급실 이송이 되었고, 레프트 MC의 임펄션으로 인한 라이트 헤미플레지아로 진단 나왔습니다. 퇴원 후 호전되지 않고 오른쪽 어깨의 아탈구로 인한 통증과 편마비를 주어서로 금일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티브입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시간, 장소, 사람 모두 정상이며 멘탈은 명료로 나왔습니다. 페시얼 팔시와 네글렉트가 음성이 나왔고, 디프레션, 페인, 아파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고 바스는 6.2 나왔으며 마스는 상하지 모두 G1이 나왔습니다. 다음 비정상 반사는 나타나지 않고 DTR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밸런스는 시팅에서 스태틱 다이나믹이 굿이 나오고, 스탠딩은 스태틱 굿, 다이나믹 페어로 나왔습니다. FAC는 4점이 나왔으며 펑셔널 어빌리티 모두 인디펜던트가 나왔습니다. 스페셜 테스트는 안테리어 드로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양성이 나왔으며, 게이트 아날리시스는 설컴덕션 앤드 트렁크 레프트 플렉션의 타입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세스먼트입니다. ROM과 MMP를 측정한 결과로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마비가 있는 우측 상하지는 ROM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좌측 상하지는 정상입니다. MMT에서도 좌측은 노멀 등급인 반면 우측은 페어 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라이트 헤미플레지아로 인한 라이트 어퍼 앤 로어 익스트리미티 머슬에 위크니스가 있으며, 라이트 MMT의 등급은 페어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라이트 사이드 숄더의 아탈구로 인한 페인 및 LOM이 나타나며 바스는 6점, 라이트 숄더 플렉션은 에비덕션의 각도가 100도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큐케인을 이용한 독립적인 게이트는 가능하나 근력 약화와 균형 능력 저하로 트렁크 레프트 사이드로 치우쳐져서 게이트가 나오며 다이나믹 스탠딩 밸런스의 등급이 페어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 힙 플렉션 머슬과 앵클 돌지 플렉서의 약화 및 경직으로 인해 서컴덕션 게이트 양상이 나타나고 풋드랍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롱텀골은 라이트 숄더 페인에서 바스 3점을 0점으로 감소시키고 ROM과 MMT에서는 라이트 숄더 플렉션을 160도, MMT를 페어 플러스에서 9수로 증가시키도록 설정하였습니다. FAC는 4점에서 5점으로 증가시키며 퇴원 후 직장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숄턴골은 라이트 숄더 페인에서 바스 6점에서 3점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며 다이나믹 스탠딩 밸런스가 페어에서 9수로 증가시키도록 설정하였습니다. RON과 MMT에서는 라이트 숄더 플렉션이 130도, MMT를 페어에서 페어 플러스로 증가시키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마스 등급은 G1에서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보행은 큐케인을 이용하여 한층 계단 오르내리기와 미드라인을 유지한 채로 50m 보행이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입니다. 1에서 6주차 동안 밑에 있는 계획으로 총 진행하였습니다. 어깨 근력 강화와 안정화 운동을 시행해서 아탈구를 방지하고 밸런스 패드를 이용하여 균형 능력 증진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어 머슬 강화를 위해서 브릿지 exercise를 진행하였고 트렁크 레프트 플렉션이 되어 있는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라이트 로어 익스트리미티 스트렝스닝 exercise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풋드랍을 교정하기 위해 카프 머슬 스트레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자 치료로는 주 5일 라이트 숄더에 FAS를 적용하였으며 목적은 숄더 서브럭세이션 방지 및 치료입니다. 빈도 및 강도는 근수축이 일어날 정도와 환자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이며 맥동폭은 280 마이크로세컨과 주파수 35Hz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착 부위는 스프라스피나터스와 델토이드 안테리어 앤 포스테리어 파이브에 적용하였고 치료 시간은 운동 효과를 고려하여 설정하였기에 운동과 휴식이 1대1이며 20분씩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텐스를 추가적으로 FAS와 똑같이 주 5일로 적용하였으며 목적은 만성 통증 조절입니다. 맥동 빈도는 1에서 5pps와 전류 강도 150에서 250mA, 자극 시간은 30분인 저빈도와 고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착 부위는 근육 분절이고 치료 시간은 20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FAS를 이용하여 게이트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적으로는 보행 중 풋드랍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빈도 및 강도로는 맥동기간 100에서 300ml 자극 강도는 0에서 500mA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착 부위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페로니어스 롱구스, 피블라 헤드로 치료 시간은 주 5회에서 20분씩 진행하였습니다. 게이트 훈련을 주차별로 나눴을 때 1에서 2주차는 FS를 TA 머슬 밸리 끝과 끝에 붙인 상태로 큐케인을 이용한 게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으로는 TA만 부착하였을 때 에벌전이 아닌 인벌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프로니어스 롱거스와 같은 에벌전 머슬에도 같이 적용하여 돌지 플렉션과 에벌전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3주차에는 FAS를 TA에 붙인 상태로 케인 없이 게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다음 4에서 6주차 동안은 FAS를 TA에 붙인 상태로 큐케인을 이용한 계단 오르내리기 훈련과 야외와 같은 불안정한 바닥면에서 게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